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욱군입니다. 7월 5일 오후 3시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시사 문제라는 것이 또 요 시기를 지나가면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게 시사 문제라는 거겠죠. 오늘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걸 다 드릴 수는 없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어제 제가 언급드린 저한테 댓글 남겨주신 분이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근데 그게 참 저한테는 그게 전화 위복이 된 게 오해를 하는 바람에 제가 참 좀 영상 제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무튼 생각을 많이 해보는 바람에 도움이 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그런 거네요. 김문수 후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김문수 후보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지금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지금 무조건 김문수 후보가 좀 상당히 많은 차이로 이재명 당선자를 이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이재명 당선자를 아직도 대통령으로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크게 3가지 정도 이유로 저는 지금 현재 원래 제대로 됐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지금 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실질적인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특히 젊은이들. 제가 아까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해준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젊은이가 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아주 내용이 좋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객관적이고 똑똑하고 젊은이가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보수 우파 유튜브 채널들 강신업 TV, 성창경 TV 많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여자 변호사도 있고 배승희 변호사 맞는데 이렇게 이 젊은이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123 계엄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이 젊은인데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아주 똑똑해요. 저랑 다르게 이제 자료 화면도 많이 젊은이들은 그게 특징이죠. 저는 아주 해준 TV라는 이제 그 친구가 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보고 싶습니다. 잘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고요. 하여튼 김문수 후보 얘기로는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잘난 체 하는 이웃군이 늘 제 채널에 대해서 또 자랑을 하자면 이걸 자주 해야겠다. 이제 어제 그분 댓글 달아주신 분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랑을 좀 많이 해야겠다. 잘난 체 하는 이웃군이니까 제 자랑은 그런 거예요.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도 어떤 채널에서도 말씀드리지 않는 내용이다. 저는 이제 그걸 자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다른 정치 채널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이런 측면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또 뭐냐면 그런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제 저도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승복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잠잠하시길래 속으로 좀 불만이었어요. 어찌됐건. 아니, 자기 와이프한테도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님인데, 마음속으로는. 진짜 내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진짜 인생에서 형님을 못 만나는 팔자인데, 정말 형님 같은
뭐 만난 건 아니지만 알게 돼서 정말 나는 기분이 좋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이제 옛날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뭐 어찌됐건 난 지금도 좋은 형님이다라고 생각, 진짜 그런 형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불만은 있죠. 왜, 뭐, 바로 그냥, 나 인정? 부정선거, 뭐, 나발이고, 뭐, 나 승복! 그러고서 끝나고서 그냥 잠잠하셨어요. 뭐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불만이죠. 지금 이 그냥 위중한 시기에 이게 왜 가만히 계시지? 막 이런 이제 불만이 있죠. 그렇지만 뭐 형님이 뜻이 있으시겠죠? 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냥. 네, 요즘에 어제 오늘 좀 솔솔 얘기가 나오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제는 뭐 그런 언급도 하셨고요. 6만이 넘는 재소자들이 자기가 깜빵에 있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한 공격이죠, 이재명 당선자에 대한. 네. 일단은 뭐 포문을 여셨나, 뭐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다른 뭐 정치 채널에서 뭐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굳이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런 측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없었으면, 참 그래서 그게 하늘이 하는 일이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됐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그럼 김문수가 없었으면 한동훈이 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예전에 탁구 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좋다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 개념으로는 이런 측면도 또 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버버대지 않고 잘 돌아가느냐. 잘난치 않은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이 아주 그냥 잘 돌아가요, 원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순간적으로 확 돌아가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잘난치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로 나왔다. 국민의힘 대표로. 그럼 어떻게 됐을 것인가?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그거는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당선자, 자기는 뭐 나가면 잘할 거, 뭐, 무슨 이재명 당선자를 이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건 택도 없는 얘기였을 것 같고요. 뭐, 이재명 당선자한테 박살이 났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 그쪽 캠프에서 그런 고민을 했겠죠. 야, 이거 부정선거를 해 말어. 자, 이런 부분이죠.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그쪽 캠프였으면, 이거 부정선거 안 해도 충분히 이기는데? 많은 차이가 나겠는데? 여론조사 해보면 나오잖아요. 뭐 한 10% 이상 차이 나네. 굳이 부정선거 하면은 그게 들킬 확률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야, 이 정도 안정권인데 굳이 부정선거 하지 말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굳이 뭐 안 해도 이길 거를 위험부담을 적으면, 부정선거를 한다는 거는 들킬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런 측면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부정선거 안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정선거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거는 확실하고, 한동훈이 만약에 나왔다면. 그럼 지금랑 상황이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느냐? 부정선거를 안 했으니까,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스단인지 모스단 대사, 저기 부정선거 감시단,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옛날 거 갖고는 지금 요번 대선에서 나온 거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쪽에서 발뺌하고, 막 힘으로 막 찍어 누르고 이러니까 쉽지 않은데, 이번에 안 했다고 쳐봐요. 어떻게 그걸 밝혀냅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막판, 그러니까 한 달 상간에, 저는 거의 예측한 일이었어요.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앞서겠구나. 그 정도 기간이.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 기간이면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은 실제로 역전이 일어났고, 그거는 저쪽에서도 예측을 했고, 할 수 없이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쪽에서는 1000만 표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600만 표 정도가 들어가지 않았겠네. 왜냐면은 아니 뭐 한 2천만 표 집어넣으면 좋죠. 근데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그건 들킬 확률이 높아지니까 저쪽에서도 그거 갖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때 보나마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3년 전에 대선할 때 보나마나 부정선거를 했을 텐데 적당히 끼워 넣다가 이거 미세한 차이로 져버렸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렇게 너무 박빙으로 이렇게 딱 맞춰서 그냥 끼워 넣기에는 이러다가 안 되면 큰일일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뭐 터무니없이 너무 뭐 그럼 뭐 한 5천만 표 집어넣으면 좋지만 그 말이 안 돼. 5천만 표 집어넣으면 뭐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전체 표수가 얼마인데 5천만 표를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전체 표수가 7천만 표가 나오면 그건 뭐 그냥 뭐 바보도 아니고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수를 얼마만큼을 집어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부정선거의 규모에 대해서 얼마만큼 뭐 예를 들어서 전산 조작을 하든 뭘 하든 그게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들킬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저쪽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끼워 넣었는데 제가 보기엔 약 600만 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은 보여집니다. 처음엔 300만 표 정도로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로 정황을 보니까 600만 표. 어떤 쪽에서는 1000만 표를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한 600만 표 정도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축축 치고 올라오는 거를 당연히 알았겠죠, 저쪽에서. 이거 골든크로스 일어나네. 만약에 안 일어날 것 같아도 박빙이면 불안하니까 좀 끼워 넣자 이게 될 텐데 이게 치고 나오는 속도, 이게 골든크로스가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인지 대충 느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해야겠다.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무조건 난 떨어진다. 그걸 알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나온 효과는 지금 돌이켜보면 저쪽에서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게 강제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모스단 대사나 뭐 또 김영현 국방장관이 1.23 기염 한 달 전에 가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3조를 새로 추가를 한 건지 확대를 한 건지, 사이버나 우주에서 하는 공격도 공격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자 우리. 그래갖고 상호 서로 도와주기로 하자. 이런 조약을 그때 그걸 3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추가했다는 거. 근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죠. 네. 김영현을 보내서. 그럼 그것이 김명현 장관이 제가 한때 혹시 책사라면 그것이 그 계략이 김영현 장관의 머리에서 나온지 그건 몰라요. 어찌됐건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고. 그래서 그때 미리 한 수를 둔 거예요. 바둑으로 치면 미리 한 수 더 둔 거죠, 거기. 그러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게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 한 수가. 그때 상위 방위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거기에 3조를 공격의 범위를 사이버 공격과 우주 공격으로 확대한다. 이거를 끼워 넣은 거죠. 그 한 수가 지금 신의 한 수가 될 수. 그럼 그 한 수는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을. 그러니까 제갈공명급 책사가 있을지 모른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미리 한 수 둬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한 수를 뒀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미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할 명분이 생겨요. 완벽한 명분이에요. 그거를 모스단,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모스단 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명분 정도가 아니라 의무다. 왜? 미국에서 그 조약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법이라는 것은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모스단 대사가? 그럼 무조건 미국은 한국을 도와줘야 되는 게 의무다.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해야 되는 게 의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자꾸 밑밥을 까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론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국민은 미국이 여기에 왜 나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정 간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밑밥을 까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못산 대사가 그 밑밥을 깔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못산 대사가 그 기자회견장에서 툭 떡밥을 던진 거죠. 이거 확인되지도 않은 이상한 얘기. 이런 보도가 있었다.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영어로.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걸 쑥 던진 거예요. 그거 왜 던졌을까요? 그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해야 된다. 그 밑밥을 까는 거예요. 명분을 자꾸 쌓는 거예요. 아, 그럼 이재명이 나쁜 놈이네. 이제 이런 정서가 자꾸 한국에서 일어나야 미국이 개입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하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계엄을 준비한 기간이 꽤 오래됐을 수 있죠. 그 단계적으로 그 전에 계엄을 하기 전에 해야 됐을 일들, 그 중에 하나가 그 계엄 한 달 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3조를 끼워 넣자. 끼워 넣은 건지 확대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사이버 어택을 포함하자. 사이버 어택이라는 거는 부정선거 전산 조작, 외세에 의한 부정선거 전산 조작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상호 서로 가서 조사하고 도와주자. 그것도 공격을 받은 거니까 같이 방어하자. 군대를 보내라. 뭐 이런 거니까 무조건 그건 의무다. 예. 왜? 그 조약을 그렇게 맺었으니까 그 조약법에 따라서 그 미국의 최상위법에 해당되는 조약법에 따라서 미국은 반드시 한국을 도와줘야 되는 게 의무다. 이런 얘기를 못산 대사가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나타났으면 요번에 만약에 한동훈 같이 솔직히 들떨어졌어요. 머리는 좋겠죠. 머리는 좋은데 제가 왜 들떨어졌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한동훈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뭐 검사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엔 들떨어졌어요. 한동훈이가 나갔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됐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이재명 당선자한테. 상대가 안 됐어요. 자기는 막 이길 것 같았나 봐요. 뭐 자기 뭐 한 딸들이라고 그러죠. 또 거기. 그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지는. 될 것 같은 거죠. 택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재명 당선자를 지가 감당할 인물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갔으면 이재명 당선자 잠깐만 이거 부정선거 안 해도 되겠는데? 안 해도 한 15% 이기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 상황 나왔어요. 한 15% 이상 당선되겠는데 굳이 부정선거 해야 돼? 위험부담 감수하면서?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했으면 지금 그러면 안 했으면 부정선거 안 했으면 지금 모수단 대사가 그 부정선거 그 감시단 왔다가 그거 조사하고 갔는데 그거 어떻게 밝혀냅니까? 미국이 어떻게 개입합니까? 그냥 이재명 당선자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끌어내려놓고 그냥 대통령 굳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런 효과를 이미 이루어냈다. 그 후보의 그 어떤 청렴한 삶이, 예, 저는 뭐 그거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얘기들은 어떤 채널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 자꾸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와서 조금씩 그 뭐 당대표로 출마하려는 듯하다. 뭐 이런 보도가 좀씩 나와요. 보도라기보다는 그 우리 우파 채널에서 얘기가 이제 솔솔 나와요. 근데 그거는 뭐 아직 확실한 얘기는 그냥 얘기만 이제 시작됐어요. 김문수 후보가,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되면 좋죠, 저야 뭐. 너무 좋죠. 우리 지금 뭐 제 채널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애국 우파한테는 너무 좋죠. 뭐냐,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싸움은 그런 힘이 필요한 거예요. 표를 엄청나게 얻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당선자를 압도했어요. 엄청난 인물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부정선거를 안 하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지율 추이가 뭐 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머리 좋은 웃군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파팜이라고 파도 자꾸 미담이 나오는데 표가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정도 표가 나오는데. 이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부정선거가 없었다면은 뭐 큰 차이로 이겼다.
그리고 만약에 대선 기간이 더 길었다면 그건 뭐 아예 부정선거를 했었어도 안 돼요, 그거는. 근데 그나마 그냥 참 이재명 당선자가 운이 좋은 건지 그 김문수 후보가 그 선거운동한 기간이 너무 짧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간 동안 또 확 치고 올라가갖고 이겨버렸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있었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왜 그러면 그동안 침묵을 했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추측을, 그러니까 가설을, 그것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윤 대통령 간의 어떤 암묵적인 교류가 있지 않았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김문수 후보는 처음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뭐 후보가 됐든지 어느 시점에서 뭐 비밀 전화를 했든지 뭘 했든지 비밀 회동을 하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눈이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했든지 할 수는 있었겠죠. 그랬다면은 무슨 소통을 했을 거죠. 이런 얘기겠죠. 사실은 이만저만 하고 이건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미국과 지금 상호 방위 조약을 다 이렇게 해갖고 추가해 놓고서 이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돼갖고 제가 만약에 탄핵, 이제 윤 대통령 얘기가 내가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에서 물러나 있게 되면은 이 시나리오가 당연히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계획을 세워놨을 테니까. 그럼 이 시나리오일 때 내가 이렇게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다른 후보가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내가 장치를 해두었다, 이런 얘기가 어느 순간에 김문수 후보하고 교감이 됐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가설을 세운다 이거.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그러면 당분간은 내가 좀 조용히 해야겠다, 이런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 이건 그냥 저 추측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김문수 후보는 워낙에 인간성이 그러신 분이니까 그래도 한 달간 내버려 두자,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즐거운 주말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